2025년 미국을 통째로 멈춰 세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길었던 셧다운 중 하나로 기록된 43일간의 연방정부 폐쇄 사태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기간 동안 미국 사회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 기나긴 싸움은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3일, 거의 한 달 반이란 시간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요. 근데 이 숫자가 그냥 기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삶을 말 그대로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건 워싱턴 DC의 의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벌어진 아주 깊고 심각한 정치적 대립 때문이었죠. 우선 정부 셧다운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쉽게 말해서 의회가 자, 이제 이 돈 써도 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정부가 돌아가는데 이걸 제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돈줄이 막히니까 정부가 문을 닫는 겁니다. 물론 국방이나 치안처럼 정말 필수적인 업무는 계속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기능이 올 스톱되는 거죠. 이번 셧다운의 진짜 핵심, 그 불씨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하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은 일단 다른 복잡한 건 다 빼고 정부 운영에 필요한 돈만 먼저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상원의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아니, 그럴 수 없다. 이참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개혁법, ACA 보조금 연장 문제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이렇게 양쪽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니까 결국 협상은 데드라인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9월 30일 자정을 기해서 기존 예산의 효력이 사라졌고요. 10월 1일 0시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된 거죠. 자, 정부가 멈춘다. 이게 그냥 정치 뉴스에나 나오는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우리 삶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90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이번 셧다운 때문에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로 집에서 쉬어야 했던 연방 공무원의 숫자입니다. 90만 명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물론 항공관제사나 국경수비대원처럼 나라에 꼭 필요한 필수 인력들은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을 해도 월급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수많은 민간업체 직원들까지 수십만 가정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 충격파는 워싱턴 DC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직원의 89%가, 교육부는 87%가 출근을 못했어요. 이건 그냥 일부 부서가 멈춘 수준이 아니라 주요 정부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 고통은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 가족들까지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월급 지급이 늦어지니까 당장 먹을 것을 구하러 무료 식료품을 나눠주는 푸드 팬트리를 찾아야 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 그래프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캔자스에 있는 한 군부대 인근 푸드 팬트리는요, 셧다운 기간 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평소의 3배, 그러니까 무려 30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숫자입니다. 4만 1천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식료품비를 지원해주는 우리가 스냅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입니다. 그런데 셧다운 때문에 이 4,100만 명에게 가야 할 돈이 끊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건 정말 수천만 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20대가 넘는 주정부가 우리 주민들 굶어 죽는다, 빨리 돈을 지급하라면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혼란은 땅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늘길도 위험해졌어요. 연방항공청 FAA가 항공사들한테 비행기 운항을 최대 10%까지 줄이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거든요. 왜냐고요?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월급도 못 받고 일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관제가 어렵다는 거였죠. 당시 NPR의 보도를 보면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갑니다. 항공관제사들이 우리는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
한계점에 와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거예요. 셧다운 전부터 힘든 근무 환경에 시달렸는데 월급까지 끊기니까 더는 못 버티겠다는 신호였죠. 이건 미국 전체 항공안전이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니까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길고 길었던 싸움이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한번 보시죠.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10월 한 달 내내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하원은 아예 휴회에 들어갔고 상원에서는 표결을 해봤자 계속 부결되고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11월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일부 초당파 의원들이 우리라도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보자 하면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12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에 타협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크게 4가지 핵심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를 다시 운영할 임시 예산을 통과시켰고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동안 일 못하고 월급 못 받았던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보장했습니다. 셋째,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스냅 예산도 해당 회계 연도가 끝날 때까지 전액 확보했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끝까지 요구했던 ACA 보조금 연장 문제는 나중에 상원에서 꼭 표결에 붙여주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43일간의 셧다운은 끝났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입은 손실액이 무려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데도 정작 이 사태를 일으켰던 근본적인 정치 갈등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다음 셧다운은 언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올까요?